자, 금융시장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구분은 거래 단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거래 단계. 거래 단계가 이제 맨 처음에 발행시장과 그 다음에 유통시장이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말대로 본다면 이제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자금이 필요한 기업, 국가, 공공단체 등이 발행 주체가 되어 주선 기관 또는 인수기관을 통해서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도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상장한다.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상장하죠. 그런 과정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관사, 증권사, 주관사를 뭐 한 개 주관사가 아니라 여러 주관사를 동시에 한 다음에 주식을 상장합니다. 자,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은 결국 투자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거죠. 그 돈을 갖고 기업은 그지 먼저 어떤 활용해서 기업을 이제 살리거나 또는 기업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전에 그지 어떤 장외에서 거래했던 것을 장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훨씬 규모를 늘리는 과정이 어떤 발행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이번 달 2014년 11월 달에 삼성 SDS가 엄청난 그런 자금을 우리가 이 발행 시장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끌어들인 그 과정이 바로 발행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공급자인 가게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유가증권을 그로부터 소정의 자금을 공급받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규모 자금을 모아 장기 안정적인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발행시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이 이제 주된 내용이지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뭐 채권시장도 될 수 있죠. 그죠? 채권도 이제 발행 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면 그만큼 돈을 우리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을 투자자를 모으는 거죠. 주식은 투자자를 모으는 겁니다. 채권시장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 모두 발행시장으로 우리가 채권이냐 주식이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되지만 모두 우리가 발행시장으로 우리가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고팔게 만들겠죠. 사고팔게 만들 겁니다. 그 시장이 유통시장이에요. 이제 그 시장이 유통시장입니다.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사이에 매매 거래 이전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란다.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서 언제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시장성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그제 사고 파는 그런 식의 시장, 거래를 많이 만드는 거고, 유동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발행도 우리가 시장을 넓힐 수 있거든요. 현금화하는 기관이 없다면, 그지? 우리가 발행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보완적으로 서로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발달돼야지만 이것도 발달되고 이것이 발달되지만 이것이 발달되는 어느 하나가 침체되면 나머지가 침체될 수뿐이 없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금융시장, 금융거래 단계에 의한 구별로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편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과 직접 이번 이 강의 시간에 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문제를 해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풀고, 저는 이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 이 팀 매경 테스트에 대한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문제집으로 여러분과 강의할 겁니다. 그때 대해서는 그 문제를 좀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과는 배운 거를 직접 편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그때 보면 이 두 가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차이를 물은 문제를 제가 문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어떤 차이,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두 가지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말대로 거래소 시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제 뭐 장내시장이고 장외시장은 이제 바깥에서, 그러니까 장내시장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따로 우리가 거래되는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주선하고 이루어진 시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입니다. 장외시장 그 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현재 삼성 SDS는 그 전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다가 사실 장내시장으로 들어온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거래시장과 장외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가 금융기관입니다. 세 번째 챕터가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면 이제 금융기관도 거기 개념이라는 것은 뭐 금융을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중개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겠죠. 거기 금융기관의 분류가 있어요. 자, 금융기관의 분류를 본다면 이제 크게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통화금융기관은 중앙기관과 예금은행,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은 이렇게 투자금융기관,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보험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 근데 이 구별을 뭐로 하냐면요. 일종의 신용창조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용창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용창조라는 것은 이제 어떤 돈을, 예금자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함으로써 일종의 신용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신용창조 과정이 통화량에서 통화 승수배를 일으키는, 조금 우리가 구체적인 용어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용창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최초 현금이 1억이다. 그러면 중간에 예금은행을 통해서 이것이 대부와, 그러니까 대출과 다시 입금이 계속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 그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 과정이 이제 신용창조 과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뒤에서 보면 신용창조, 신용승수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신용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금융통화기관이라고 합니다. 금융통화. 그러니까 그 신용창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입금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물론 중앙은행에서는 우리가 일반인은 입금과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게 돼요. 보통 예금은행이죠. 이런 데들이 그지 바로 입금과 대출이 됩니다. 이런 시장들이 바로 이것이 통화금융기관이에요. 하지만 비통화금융기관은 입금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돼요. 입금만 되다는가 대출만 돼요. 그래서 신용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것이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체의 예금은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이런 중간 정도 단계 있지만, 자, 이런 거 보세요, 그지? 이런 것들은 이것이 그지 어떤 입금만 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신용보증, 여신 전문은 이것은 빌려주는 거 전문이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신 전문 빌려주는 그런 식의 기관들. 우리가 벌써 이제 그제 어떤 제3 어떤 금융권에 나온 여러 가지 사채 또는 여신 전문 그런 식 금융회사 있잖아요. 거의 내가 입금할 수는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또는 자기의 원래 자금을 갖고 빌려주면서 이자만 받는 그런 식의 기업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용창조에 이루어지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제 통화금융기관에서는 일반은행, 상업은행이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기업은행은 특수은행들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외국계 은행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통화금융기관 있죠. 비통화금융기관도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비통화금융기관에서 첫 번째 투자금융기관 있죠. 투자금융기관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약간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자금을 구체적으로 거래하는 시장만 사람들이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볼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비은행 우리가 비은행 금융중개관, 여기 보다시피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기업, 그리고 보험금융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모두 여기 수감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타금융은 여신전문, 증권 관련, 신용보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비통화금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과 보는 이제 이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분류를 지금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봤다면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이것이 바로 이제 제1, 제2, 제3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1, 제3, 제2, 3 금융권은 아까 말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중 농협수협중앙회가 이것이 바로 제1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서 있죠. 요것들이 모두 제1금융권이고 여기서 봤던 신용협동기구 중에서 일부가 바로 제1금융권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뢰도라든지 그리고 또한 정부의 어떤 일정 금액에 대한 보증, 5천만 원 보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이것이 제2금융권이라고 보면 돼요. 좀 아까 봤죠. 비통화금융기관, 아까 말한 비통화금융기관이 이것이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금융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부업체 있죠. 이건 뭐 교재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흔히 보는 어떤 이제 케이블 TV를 본다면 유선 방송을 본다면 이런 식의 선정이 굉장히 많죠. 사나마이라든지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어떤 여성들만 빌려주는 그런 식의 자금 이런 것들은 모두 제3금융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 예금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러시앤캐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이거 모델이 나온 선전이죠. 모델이 나온 선전 그것이 러시앤캐시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이제 3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따 다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만 빌리는 거죠. 신용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낮은 이자를 빌리죠. 여기서 못 빌린 사람은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것들이 어떤 대출, 그 사람들의 어떤 대출의 부실화 이런 걸 야기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시장이 제3금융권이고 또 필요한 사람은 꼭 이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웬만하면 절대로 이 시장은 넘나드는 시장이 아닌 것의 대표인 시장이 제3금융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오죽했으면 저 시장에 우리가 넘나들까라는 식의 어떤 안타까움도 있죠.